안녕하세요. 이평가사입니다. 재개발 매수 검토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투자 매물인데 어떤 것을 투자해야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동산에서는 대지권이 많은 것을 선택해라. 어떤 부동산은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것을 선택해라. 또 공시지가가 높아야 한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 빌라의 평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빌라의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 어떤 항목들을 검토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20년차 감정평가사인 이평가사 시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금액을 예상하려면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거래사례 비교법 요약한 빌라 감정평가 공식인데요. 빌라의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든지 원가법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사한 거래 사례를 기준하여 대상 물건과 비교 작업을 거쳐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집합 건물과 같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감정평가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비교 대상으로 삼을 과거 실거래가 사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빌라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단지 내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유력한 비교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같은 종전자산 평가에는 또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프리미엄을 배제한 사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밖의 사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유 면적이 비슷해야 가장 좋습니다. 원룸과 3룸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 차이에 따른 단가 보정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 건물 내에 최근 빌라 실거래가가 없었다면 같은 도로변 내지 대략 반경 300m 이내 또는 500m 이내의 유사 연식의 빌라 단지에서 실거래가 내역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소만 치면 빌라 실거래가 및 AI 시세를 알려주는 프롭테크 사이트, 앱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빌라 감정평가 두 번째 핵심은 주요 항목 비교입니다. 비교 사례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가 본 게임 시작입니다. 비교 대상과 평가 대상 빌라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전문 용어로는 개별 요인 비교 또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합니다. 아래 표는 빌라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집합 건물의 감정평가 시 검토되는 비교표입니다. 주거용 구분 건물 개별 요인 비교표라고 합니다.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쓰는 비교표이며 실제 이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요인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즉, 가격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평가법인마다 기재되거나 표현된 항목들은 소폭 상이합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할 때 아래 접근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 단지 외부 요인, 2. 단지 내부 요인, 3. 호별 요인. 검토할 항목이 좀 많아 혼란스럽겠지만 핵심 내용만 추려보면 아래 4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토지의 입지, 즉 해당 빌라가 위치한 입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사가 심해 도보로나 차량으로나 접근이 어려운 곳보다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서 도로폭이 넓게 접하고 대중교통 및 학교 상가 등이 가까워야 당연히 좋겠죠.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이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간단하게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 수준을 보고 비교하시면 수월합니다. 둘째, 건물이 가능하면 최근 신축인 건물이 좋습니다. 건물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신축 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층이나 향, 조망이 좋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향이면서 막힌 곳 없이 탁 트여 있는 호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하보다는 당연히 지상층을 선호하게 됩니다. 넷째, 전유 면적이 우선 크고 봐야 합니다.
대지권 면적이 평균 대비 크면 감정평가 금액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전유 면적당 단가로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권 면적보다는 전유 면적이 큰 물건이 1차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유 면적이 유사한 물건 2개 중에 선택하는 거라면 대지권 면적이 더 큰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사가 검토하는 주요 항목인 개별 요인 비교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빌라 투자나 감정평가를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